안녕 여러분, 우정이에요.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이 넘었는데요. 사실 제가 해온 기간에 비하면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1만 기념 Q&A를 하기도 뭔가 너무 유난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게 많길래 여러분한테도, 그리고 앞으로 저를 궁금해 해주실 분들한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영상 하나쯤은 만들어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로 무무를 받았고 비슷한 질문들끼리 묶어놨는데 그거 보면서 받은 질문 하나씩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엔 귤이잖아요. 그래서 귤 까먹으려고 귤도 가져왔어요. 제가 그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말을 되게 많이 길게 하는 사람이라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얼마나 나올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독자 애칭 정해주실 생각. 제가 초딩 때 이후로 남친이랑도 애칭을 정해보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 민망해하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이 애칭으로서 저와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느낌으로 지내고 싶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애칭을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창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게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청소를 잘하나요? 이것은 제 지인이 질문한 건데요. 저는 집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집이 더러우면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불행해.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잘한다? 열심히 합니다.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다면 저는 챙겨 먹는 걸 잘 못해요. 지인들이 막 약, 영양제 이런 거 사다 줘도 한 이틀 먹고 못 먹고, 애초에 그 습관 자체가 몸에 배이지를 않는 사람이야. 뭘 챙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디 뭐 시술이나 이런 거 해도 항생제 막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의 하루 이상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 클렌징 오일로만 클렌징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세안 하나요? 클렌징 오일로 세안 1차 하고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지 않는 한 세수는 잘 안 하고 이렇게 눈곱을 뗍니다. 언니처럼 이쁘게 웃는 방법. 사람이 웃을 때 거울 보면서 맨날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되게 이쁘게 웃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을 때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뭔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모델링 초반에 할 때는 되게 막 멋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각 잡고 무표정에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당근발랄 이런 일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도 카메라 앞에서 많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고, 길 걸어 다닐 때, 막 전철 타러 버스 타러 다닐 때 길에서 맨날 웃고 다녔어요. 이런 상태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카메라 들이대면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웃음도 연습이 필요하다. 남자친구 왜 안 만들어였냐? 저도 만들고 싶은데요. 안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만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원래도 집순이였지만 더 집순이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술자리라던가 사람 만날 일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소개도 잘 안 해줘요. 제가 안 만나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깐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만들걸요? 근데 사실 제가 깐깐한 이유는, 저는 그게 제일 큰데,
저는 항상 딱 그 중간치의 기분, 중간치의 텐션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좀 올라갔다 다시 50으로 왔다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게 뭐라 평상시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의 기분이.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하거나 그거에 막 매여서 되게 힘들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싫더라고요. 이 모르는 사람을 믿고 저의 이런 일상을 내주기가 되게 힘든 거죠. 제 말 뭔지 아시겠나요? 말을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아마 못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이 연애 썰 풀어주세요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연애를 많이는 안 해봤어요. 20대 초반에 엄청 대였던 연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연애를 그 이후로 많이 안 하게 된 것도 있고 연애 말고 만남 이런 건 많은데 되게 웃기고 재밌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Q&A 영상에서 이 연애썰을 풀기는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라이브 키면은 제가 연애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다면은 다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했던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저를 엄청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일 생각나는 거 하나를 얘기해보자면 제 전공은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을 했고 그 친구는 집안도 그렇고 공부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걔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웃겨. 근데 제가 음악 활동 모든 것에 있어서 딴따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토익 900점? 저 토익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맞아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너는 공부머리가 있어 보이니까 공부를 해서 막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일아트를 배우든지 꽃꽂이를 배워라. 이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갑자기 또 화가 날라 그러네. 옛날 일인데. 폰 케이스 예쁜 곳 추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핸드폰 케이스 뭐예요? 케이스를 가져와 볼게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래파이트 컬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거 전 모델 쓸 때는 이렇게 위아래 뚫린 좀 매트한 재질의 하드 케이스 많이 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 산 이후로는 다 이렇게 투명 젤리 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제일 자주 끼는 거는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킵니다 라는 곳 제품이고 이런 귀여운 네일 콜로버가 있는 이번 연도에 제일 잘 끼고 다녔던 게 요렇게 4개인데 요거는 데처포인트 제품들. 제가 좀 어떤 취향이냐면 이 의미 없는 패턴의 그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TPU 소재고 옆에는 젤리 케이스라서 변색도 되게 덜하고 굉장히 감성이 넘친다고요. 요거는 바이마이파이? 복숭아 맞나? 가 이렇게 있는 그건데 이번 여름에 이 색감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되게 잘 썼어요. 요거는 에이블리에서 산 젤리 케이스인데 약간 애 같은 이 귀여움, 이 곰돌이 튀어나온 이 귀여움 때문에 잘 썼습니다. 요즘 확 꽂힌 것 있나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뭐에 요즘 꽂힘. 집 꾸미는데 제일 꽂혀 있어요. 제가 이 집 이사 온 지 10개월 정도가 됐고 꽤 오래됐는데도 제 집 꾸미기는 항상 진행 중이거든요. 굳이 꼽자면 꽂힌 것은 집 꾸미기?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완벽한 구조를 지금 집이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 쌩얼이신데 눈썹도 같은 색이더라고요. 눈썹도 셀프 염색하시나요? 헤어랑 눈썹 컬러 어떻게 같이 맞추시나요? 좀 밝은 머리 하면은 눈썹 탈색도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좀 짜증나요. 이게 조금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면 그 뿌리와 탈색된 부분이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눈썹 탈색을.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검정색으로 머리 뿌리도 싫고 눈썹 염색도 싫어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갈색머리 정말 찰떡이셨는데 다시 염색하실 생각 없으신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검정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색으로 염색할 생각 없다니요. 좀 매트한 느낌의 애쉬 컬러는 되게 좋아하는데, 말했다시피 너무 제 머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저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일단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지금 머리 길이가 한 요 정도 오는데, 한 이 정도 여기까지 길렀을 때 그때는 이미 상할 대로 상했을 테니까 좀 또 다른 컬러들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단발로 싹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예전 영상에 달린 댓글도 보시나요? 당연하죠. 시청자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어플이 있고 유튜버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죠? 제 첫 화면에 모든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최신순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진짜 매일같이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 댓글 달고 싶으신 분들은 다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신 타투 소개도 가능할까요? 언니 뒤늦게 입덕한 팬입니다. I love you입니다. 일단 저도 I love you. 제가 타투는 3개가 있는데 앞으로 2개 정도는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할지, 어디다가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거 이게 제가 20살 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발자국 4개, 동물 발자국 4개가 있는 건데, 제가 해리포터의 아주 열혈한 팬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책,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거 다 합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해리포터인데, 그래서 해리포터 관련한 타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타투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약간 지인들도 물어봐 놓고 제 대답을 들으면 반응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덕 같아가지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해리네 아빠가 이름이 제임스 포터인데 그 제임스 포터의 친구가 3명 있어요. 루핀 교수, 웜테일, 시리우스 이렇게 있는데, 루핀 교수는 늑대 인간이라서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늑대 인간으로 변하면 그 나머지 친구 3명이 애니마고스 마법이라고 해가지고 동물로 변하는 마법을 쓰는데, 그거를 써서 다 같이 동물을 변해가지고 늑대 인간으로 변한 루핀 교수를 막 놀아주고 제어도 해주고 막 하거든요. 그때 발자국입니다. 방금 좀 오덕 같았나요? 저 오덕입니다. 그리고 그때 타투를 받으러 갔을 때 타투 받고 있는데 벽면에 이렇게 달 타투 그림이 있었는데 되게 이뻐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즉흥적으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타투예요. 이렇게 보면 달 모양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통 초승달도 이렇게 생겼지 어떤 달이 이렇게 생겼어. 좀 있으면 양쪽에 뽀뽀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굉장히 모양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이렇게 선이 두꺼운 타투도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막 울퉁불퉁하고 이 컬러도 엄청 막 이렇게 색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싶기도 하고 이걸 커버업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커버업 하면 보통 2배가 되니까 한 2만원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 여기 팔목에 그렇게 커다란 게 있고 싶지도 않거니와 또 지우는 것도 너무 아파갖고 무서워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시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작년에 한 타투인데 저희 멍멍이들 포함 가족 탄생화 타투입니다.
그래서 막 가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럼 어머니 타투는 뭐야?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냥 그 받을 때만 캡처해서 갔지 우리 엄마 거가 뭔진 모르고 제 것만 압니다. 제 건 이거예요. 요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그 열매 그 식인데 얘 이름이 서양호랑 가시나무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찾아보고 너무 놀랬던 게 나랑 해리포터랑 커플이잖아? 막 이랬어. 해리포터 지팡이가 서양 호랑가시나무랑 불사조의 깃털로 만들어진 지팡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랬다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이 빨라지고 되게 신나지잖아요. 방금 제가 그랬네요. 굉장히 많았던 이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는 글이 아니 왜 이렇게 이뻐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이쁘다고 해주시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항상 저를 보고 넌 잘났어, 넌 멋있어, 넌 짱이지, 넌 개 이뻐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잘났고 저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다는 말 많이 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네, 재밌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실물로 여러분이 저를 보면 되게 실망할 것 같은?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 당연히 그런 날은 있지. 내가 오늘 화장도 너무 잘 먹었고 오늘 스타일링도 너무 찰떡이라서 너무 이뻐 보이는데 이런 날은 있지만 평소에는 제가 별로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 잘 안 하고 살아서 되게 추레하거든요. 거의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실물로 저를 보면 오히려 뭐야? 화면이 더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스널 컬러 비용 얼마 정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받았던 데에는 제가 받은 게 패션이랑 메이크업 둘 다 받은 거여가지고 15만원인가 16만원 정도 했는데 저는 지인 통해서 간 거여가지고 할인을 받았어요. MBTI, 역시 MBTI 질문이 빠질 수 없죠. 저는 ENFP입니다. 근데 ENFP라고 저를 딱 정의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저희 엄마가 상담하는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그 찐 MBTI 검사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도 되게 꾸준하게 똑같이 나오는 게 저는 완전 E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I와 가까운 E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완전 P의 사람이 아니라 J의 성향을 가진 P의 사람이에요. 항상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서 저를 뭔가 이렇게 ENFP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얀 비결이 넘나 궁금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하얘셨나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하얘 보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얀 피부가 아니거든요. 막 댓글 보면은 13호 피부, 이런 백옥 같은 피부, 유리구슬 같은 피부, 뭐 수정 같은 피부,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저 그렇게 수정 같고 유리구슬 같고 투명하고 백옥 같은 13호 피부 전혀 아니고요. 베이스 쓸 때는 당연히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17호에서 21호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그 퍼스널 컬러 측식했을 때는 19호 정도 쓰면 좋다고 하는 피부였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뭔가 제가 갖고 있는 피부보다 더 밝게 보는 이유는 그 측색 결과에서 붉은기랑 노란기 둘 다 많은 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피부톤이 밝아 보일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뷰티 패션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정말 꾸준히 하고 싶고 저를 도와주는 인력이 많아지면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면 그때가 온다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원래 전공을 노래를 했었다 보니까 언젠간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데 노래를 때려친 지 너무 오래돼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가끔 커버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스스로한테 부끄러워서 영상을 잘 못 찍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든 게 나 자신과의 싸움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알 수 없는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찍는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진짜 7번 넘게도 재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미친 듯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치만 저는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재촬영을 하다 보면은 지치는 나를 보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해주면 행복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최애 옷 브랜드. 저는 사실 브랜드는 엄청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사실 그냥 무신사나 29cm 어중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주는 형식으로 쇼핑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쇼핑은 보통 자라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이 올슨, 더베를린, 그리고 어너더 랭귀지, 요렇게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이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데가 뭐 89Hz, 어리틀빛, 프라이빗 룩북, 라룸, 모어모먼트. 옷에 대한 그 신념이 굉장히 확고한 편인데, 옷은 이쁜 거보다 편한 게 먼저다. 편하지 않으면 옷이 아니다. 라는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같이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이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쇼핑몰들입니다. 인쇼에서 옷을 사는 기준, 인쇼에서 옷 살 때 실패 안 하는 팁, 유튜브 초창기 때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옷을 정말 많이 접해볼 것. 저는 어릴 때부터 막 SP 브랜드라던가 정말 많은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옷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아서 대충 그냥 사이트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느낌의 원단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옷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진다. 실례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쁘시고 훤칠하셔서 키 몸무게 여쭤봐도 될까요? 키는 이번 연도 초에 건강검진 했을 때 169.7 나왔고, 작년에는 71.3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70대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몸무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몸무게는 지금 53에서 56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면 다이어트 방법, 식단 조절 방법, 몸매 관리 비법. 저는 이게 체질이에요. 진짜 돼지 새끼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말해주길 신생아가 뭐 우유 이만큼인가 200ml인가 안 먹으면 잠을 안 잤다 했나? 막 그랬고, 그 홈비디오 이런 거 찍어놓은 거 보면 진짜 이만한 고사리 손으로 막 이렇게 쳐먹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도 밥을 5그릇 이렇게씩 먹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래서 안 찔 줄 알았는데 살이 쪘고, 26 되기 전까지는 한 46, 7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54에서 6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식단, 뭐 몸매 관리 비법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체질이라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아예 안 찔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는 주전부리, 단 음식 너무 안 좋아해서 빵, 초콜릿, 케이크, 과자 이런 거를 아예 입에도 잘 안 돼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간식은 신젤리 이런 거 좋아하고, 한 끼 식사를 푸짐하게 하는 거 좋아하지 막 이렇게 주전부리 이렇게 쪼만쪼만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런 그 식이다.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하셨어요?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막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저녁 시간에 막 신나는 노래 틀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미친 듯이 놀았어요. 춤 잘 춰야 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신나면 되는 거지. 20살 막 이때 클럽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한참 클럽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서 저의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놓고 네, 격렬한 춤을 췄습니다. 제가 춤출 때 제 지인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행사장 풍선인형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꾸준하게 춤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된장국 레시피 알려주세요.
그 된장국이 아니라 된장찌개를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레시피는 여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끓이면 여러분 진짜 어느 누구한테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된장찌개 레시피는. 해리는 왜 이리 귀여운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해리 놀랬어. 해리는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저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생명체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나랑 같이 사니까 귀엽지 않을까요? 근데 데려올 때부터 귀여웠어. 해리의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를 뽑을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건 해리는 잘 짖지 않고 하울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입을 이렇게 오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를 진짜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건데 이거 하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 강주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진짜 팬이에요. 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고요. 제가 10살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때는 우리 이모가 슈나우저를 키워가지고 저 10살 때 이모가 자식을 낳아갖고 저희 줬어요. 한 마리를. 그래서 걔를 16년인가 키우고 저 20대 중반에 보냈죠. 하늘나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한참 사회생활을 막 이제 시작할 나이잖아요. 되게 집에 많이 안 붙어있을 나이잖아. 그래서 강아지를 당분간은 키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강아지였던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을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나만 보면 강아지 타령을 하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게.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강아지 키워야겠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인터넷 엄청 열심히 정말 많이 열심히 뒤져가지고 슈나우저 가정에서 이제 강아지 낳아가지고 거의 분양을 다 하셨고 2마리 새끼가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집에서 자기 엄마 강아지랑 같이 키울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김포였는데 바로 냈다 달려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집에 올 때 진짜 얌전하게 제품을 꼭 안겨가지고 왔고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올 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쭈쭈쭈쭈 따라와서 집 앞 문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운명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3가지 가족, 지인, 구독자 이렇게 요즘 들어서 부쩍 많아진 저를 사랑해주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진 덕분에 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모토가 무엇인가요? 좌우명 있어요? 이 질문을 받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유년 시절을 막 유복하거나 평탄하게 보내질 않았어요. 그런 일련의 시간들 중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할 때 항상 멋져, 대단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제가 막 큰 거를 잃었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할 정도로 내가 명예를 얻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제 자신이 멋있고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힘든 가정이 있었음에도 나는 이렇게 멋있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난 멋있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편입니다. 넌 애기 같고 귀여운 언니 모든 걸 따라할 거야. 우정선 민사할 거야. 부분별 추천템 어워즈. 이게 메이크업 제품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로 메이크업 한 게 얼마 전에 올렸던 쿨톤 페일 그 메이크업 영상? 고시기여가지고 그거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연말 결산으로 이번 연도에 되게 잘 썼던 제품들 영상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니의 모든 게 궁금해요. 해리 관리 컨텐츠 혹은 언니의 운동복, 신발, 조리도구 추천해. 질문해줬는데 너무 귀여워. 해리 관리 컨텐츠는 브이로그에 잔잔하게 항상 조금씩 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운동을 제가 다시 열심히 시작한다면 운동 컨텐츠도 한번 담아보고 조리도구는 다이소와 이케아에서 주로 산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이만큼의 질문을 보내준 구독자 친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언니가 홈트를 한다면 뭘 제일 추천해요? 저는 운동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유일하게 해주는 홈트는 코어 운동, 복근 운동인데, 원래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에도 되게 빨리 되게 지치고 힘들고, 어떤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자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몸의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윗몸 일으키기 30개씩은 할 수 있거든요. 완전하게 땅에 붙이지 못할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코어 운동? 아까랑 중복되는 질문인데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꿈이 뭐예요? 어릴 때는 직업적인 꿈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뭐가 되어야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직업적인 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거로 밥벌이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게 꿈입니다. 그리고 혜리랑 언니가 가장 잘 출몰하는 지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 살거든요. 이 주변에서 저를 봤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혜리 데리고 매일매일 산책을 하기 때문에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뷰티 유튜버인가요? 반백수인데요. 제가 한 반년 전까지는 그 일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모델 일도 계속 하고 있었고 했는데, 유튜브랑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조금 게으른 편이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네, 돈 까먹으면서 집에서 쉬기도 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기는 아직 좀 그렇고 그냥 반백수인 걸로 해둘게요. 영상이 더 이쁘지만 언니만의 사진 보정법은, 저는 일단 셀카를 찍으면 광대가 좀 이렇게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광대가 진짜 겁나 높대 대하게 나와가지고 셀카를 잘 안 찍어요. 찍혀봐야 남이 찍어주는 거? 근데 그것도 거의 귀찮아서 보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제 사진 중에 제일 보정을 많이 하는 것은 유튜브 썸네일이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티 안 나게 아주 조금만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쓴 어플이, 보정 어플은 메이투 쓰고, 색감 보정은 기본 어플이나 아레나이 필름이라고 요거 무료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주로 씁니다. 얼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여기 광대 부분, 광대 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깎아줍니다. 항상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안 있고 방금처럼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보여요. 그래갖고 여기 승모근 좀 내려주고 그 정도? 그리고 살짝 이렇게 색 보정해주고 그 정도로 보정을 합니다. 언니의 나이는 29살입니다. 저 다니는 피부과 궁금하다는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알려주고 싶지만 의료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점 꼭 알아주시고, 언젠가 저희가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얘기해줄게요. 최애 음식, 소울푸드. 하나만 꼽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파스타, 쌀국수, 라면, 짬뽕 뭐 이런 거. 국물 있는 면 요리, 그 전분기 가득한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어. 그러면 끝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메가커피에서 파는 조리퐁 플레인, 그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그거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하루 일과, 원래도 올빼미족이지만 요즘 좀 심한 올빼미족이 돼서 어떻게 조금 살짝만 돌려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요. 되게 간극이 크긴 하지만 그 시간 사이에 일어나서 혜리 쉬도 세우고 저도 쉬 싸고 저도 밥 먹고 혜리도 밥 먹고, 저희 집 근처에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공사 소음이 한 오후 4시 이때까지는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뭐 해야 할 일 처리라던가 아니면 영상 뭐 찍을지 이제 생각해놓고, 공사 잦아지는 시간쯤 되면은 영상을 찍고 다 찍으면은 혜리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해리를 씻기고 저도 씻고 그리고 또 해리 밥 먹고 저도 밥 먹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TV도 보면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편집도 했다가 하는 시간을 한 새벽 4, 5시까지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하다가 자는 그게 제 요즘 하루 일과입니다. 라섹후기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서 어떤 고통인지 몰라서 했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2번 다시 못한다. 그러니까 제 짤막한 한 줄 후기인데요. 누나를 빼가지고 칼집 낸 다음에 레몬즙에 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이 3일 동안 지속이 됐고 3일 후에는 굉장히 편해져서 지금도 빗번짐이라던가 눈시림이라던가 건조함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시 겪으려면 안 겪을 거다. 카메라 뭐 쓰는지 많이 궁금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일상 모음집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브이로그는 100% 핸드폰으로 찍고 나머지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G7 X 마크 3로 쓰는데 초점을 너무 못 잡아요. 그게 너무 크다란 단점이라는 거. 그렇지만 캐논 특유의 이 따뜻한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은 또 되게 좋습니다. 제 전공과 모델을 하게 된 계기 일하게 된 순간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 전공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실용음악과 보컬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유니클로에서 일했을 때쯤이었는데 유니클로 어플에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신상 주력 제품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요즘 이게 잘 나가요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유니클로 일하면서 그런 MD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마네킹 맨날 갈아입히라는 거라던가 이런 류의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나한테 맡기는 사람인데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합당한 가치를 존중받는 곳에서 내가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유니클로 아시잖아요. 굉장히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재밌긴 또 했지만. 그러면 이 일을 돈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나 그러면 모델 일 한번 해봐야겠다. 차근차근 해갔죠. 근데 저는 뭐 인스타라던가 그런 게 막 이렇게 높았던 사람이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라서 뭐 사이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로 차근차근 일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다른 유튜버, 애정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가 승희님, 이승희님 진짜 옛날부터 봤거든요. 한 번도 댓글은 달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저한테 힐링을 선물해준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승희님은 이게 전달은 안 되겠지만 정말 고맙고 결혼 축하드린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승희님의 그런 영상을 보고 힐링이 많이 되게 됐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락도 막 오더라고요. 우울할 때, 힘들 때 제 영상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나 댓글을 달아주실 때가 많아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닌데 그런 거를 느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보람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처음 알게 되어서 열심히 우정님 덕질 중입니다. MBTI 가치관 채템. MBTI는 아까 얘기했고 가치관은 저는 좀 할 말 다 하고 살자. 네, 근데 또 싸우는 건 싫어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사람이랑 대립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할 말은 해야겠어.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되게 웃기네. 마치 인마이백 해주세요. 이거는 어제 찍었거든요. 아직 편집은 안 했고 그게 먼저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피부 타입 뭐예요? 저는 지성보다는 건성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건성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스킨케어 잘못해줬을 때 건조한 정도? 그냥 그런 피부? 대신에 겁나 예민해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여기 양쪽 볼에 있는 좁쌀이 한 2년 동안 안 사라져고 있고 마취크림이나 이런 거에도 화상을 입어요, 제 피부가.
그 정도로 제 피부가 예민하고 야간 피부라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피부 타입 뭐냐고 하나 물어봤는데 말을 이렇게 길게 한다니까. 최애 블러셔 브랜드는 크리니크랑 어퓨. 크리니크는 뭐 마레모에잖아요. 그리고 어퓨는 정말 그 저렴한 그 가격대에 과즙 컬러들을 정말 잘 뽑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쿨페일의 애장템. 저는 아직도 제가 여쿨페일인 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컬러들로 오늘도 되게 누가 봐도 웜웜하게 화장했잖아요. 그래서 여쿨페일의 애장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즐겨 바르는 립 알려달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번에 질문에서. 그래서 아예 여기서 말하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요즘 제일 잘 바르고 다니는 좋아하는 립 블러셔 영상을 아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까지 해서 Q&A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가량 동안 한시도 안 쉬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과연 몇 분이 나올지 약간 겁이 나긴 하지만 요거 외에도 이제 다수의 사랑 고백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 고백, 많은 관심 살면서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과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길었던 Q&A 영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정말 오래 보도록 해요. 알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